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조정입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쉬어갈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코스피는 6거래 만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또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이 양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대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조정을 바라보면서 최근 자금이 쏠렸던,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좀 가속화됐던 자산으로서의 그 차익 실현 매물 압박, 이런 부분을 잘 견디고 갈 수 있을지, 그 용기와 끈기,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대표적으로 여러 자산이 있겠지만 금이 하루 만에 5% 폭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금을 사야 된다, 금을 사야 되나요? 라는 말씀 참 많이 하시고 듣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2020년 8월 이후 하루 기준으로는 최대 낙폭이라고 하니까 최근 사신 분들은 좀 충격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러한 흐름들, 반도체 최근 담갔고 반도체 장비, 조선 기자재, 원전, 전력기기, 그리고 전선 이런 쪽으로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 두려움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좀 해답이 오늘 시장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게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종목, 결국 윈윈할 수 있는 그 승자의 게임은 결국 실적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한해서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흐름으로 실적 데이터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잘 저희가 취합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일정 부분 바닥에 깔리면서 오전장을 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튀는 섹터들, 상승세를 지속하는 섹터들이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이거입니다. 이제 테슬라 실적이 내일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전 5시 정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런 거 좀 감안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르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딱히 오를 만한 요소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테슬라 내일 실적 발표되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도량이 좀 발표가 된 바 있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전기차 인도량이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뭐 해외에서는 긍정적인 테슬라 실적 발표 또 예상되는 대목이 있어서 이거는 뭐 나와봐야 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에코프로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한 달 만에 80% 네, 요거를 이제 종가 기준으로 넘게 반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최근 자사주 처분한다 그런 소식이 있었고, 또 한 달 새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LG 엔솔이 오늘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후에 시황 듣고 앵커 브리핑에서 LG 엔솔 최근 JP모건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ESS 배터리 관련주의 탑픽 종목으로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차 전지 관련해서는 ESS 배터리 시장의 성장, 이런 모멘텀을 등에 업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잠시 밝혀두고요. 오늘 LG화학도 52주 신고가 갔는데 이건 이후에 좀 설명드릴 건데 LG 엔솔이 자회사이기 때문에 지주사이기 때문에 좀 겹쳐서 말씀드렸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넘어가 보면요. LG화학이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S51이 52주 신고가 기록했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이 얘기를 좀 해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정유주와 석유화학주가 오늘 동반 좀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신경을 덜 썼지만 최근 이런 관련 종목들이 차츰 오르고 있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정제마진이라는 거는 정유사의 하나의 수익에 대한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석유 제품, 화학 제품 이런 거에 그 원유 가격, 구매 가격을 좀 뺀 그런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20개월 내 최고치를 쓴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정유, 석유, 화학
다 여러모로 섹터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일단 정제 마진이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썼고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럴당 13달러를 돌파했는데 우리가 상반기만 보더라도 정유주가 완전 죽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4달러를 채 미치지 못한 흐름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죠. 그런 부분으로 봐서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제 마진이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불확실성 완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제 생산량 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았고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더라고요. 겨울철 난방 수요에 대한 수요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언급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유 플러스 석유, 화학 같은 그런 종목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정제마진 소식 힘입어서 오늘 정유와 석유, 화학주가 유난히 다른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 나올 때 이때 상대적으로 좀 더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 환율이나 유가 변동 그리고 미중 무역 긴장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자산이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은 하는데 건강한 모습은 사실 아니다라는 평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시장의 성격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 52주 신고가, S-오일 52주 신고가. 근데 LG화학에서 영국의 한 헤지펀드가 LG화학이 국내 기업 중에 가장 저평가됐다라는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한 기업 가치로 봤을 때 69조 원 규모가 차이가 난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그런 부분도 좀 탄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장 초반 이렇게 개장되면서 보다가 해운주가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에 나왔던 이슈,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그런 이슈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지금 선사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수료 역시 2028년까지 매년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코스코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비용은 2조 급등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 중국 선박 지우기에 나서면 K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HMM은 뭐 결과적으로 한 푼도 안 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결국 K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해운주가 좀 오늘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귀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데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정유화학 실적에 따른 그리고 미국의 제재에 따른 중국 제재에 따른 반사 이익을 고루고루 가지고 올 수 있는 K해운주 이런 섹터들이 오른다라는 점 일단 말씀드리면서 시황 듣고 다시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섹터에서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최근 여기에 바람을, 그러니까 훈풍을 넣어준 섹터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JP모건에서 ESS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도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탑픽을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그렇지만 최근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대장주이기도 하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자, 일단 탑픽 LG 엔솔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CALT를 얘기를 했는데 JP모건에서는 이렇게 LG 엔솔과 CAT를 필두로 해서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G엔솔을 탑픽으로 제시한 이유는 미국 시장입니다. LFP, ESS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누적으로 했을 때도 ESS 수주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시간주에 그 LFP 라인 양산을 2분기부터 시작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수주 가능성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탑픽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제 참고사항으로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대표적인 기업이긴 한데 지금 미국 아닌, 지금 미국은 맡고
있으니까요. 지역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요소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쪽에서 먹을거리가 있는 LG 엔솔로서는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요. 어쨌든 CATL은 지금 글로벌리 최저 밸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는 LG 엔솔이 탑픽이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 SDI도 거론을 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탑픽은 아니지만 중립, 내추럴, 보유 전략 요거를 이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SDI는 내년 LFP 출시 예정이고요. 향후 ESS 매출 비중을 늘릴 예정인데 2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먹을거리가 풍부한 이 시장에서 조금 더 실적이 나와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LG 엔소 52주 신고가한 이유 이런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ESS 배터리 시장의 초고속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세 가지 근거를 JP모건이 분석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ESS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이걸 가장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올해 9월까지 누적으로 했을 때 글로벌리 ESS 출하량 같은 경우에 1년 만에 100% 이상 출하량이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9월 한 달만 봤을 때 8월 대비해서 6%나 올랐는데 이거는 월간 기준치 대비했을 때 최고치라고 합니다. ESS는 올해 성장률이 80%고 내년도 30%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초고속 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책 그리고 AI 모멘텀 되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지금 4중전에 하고 있는데 15차 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 26년부터 5개년, 그러니까 30년까지 중국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를 하잖아요. 아무튼 그게 바로 15차 계획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연평균 25% 늘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5%씩 늘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이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 쪽에서 2030년까지 전력에 대해서 수요는 많고 공급이 줄어드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에너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ESS 설치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4분기부터 V자 회복을 보이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책 그리고 AI 시대에 도래된 모멘텀 같은 맥락에 있는 거고요. 미국은 8월에 BESS라고 해서 이거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이 설치가 1년 만에 30% 늘었고요. OBBBA 법안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중국 부품 다 제외하고 미국 거 써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법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쪽 플러스 미국 쪽 수요가 더해지고요. 지금 AI 센터 자체적으로 전력에 대한 이게 많이 쓰니까 이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ESS는 필수 인프라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SS 배터리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는 가격. 그에 따른 수익성 보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3분기 배터리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6에서 7% 올랐습니다. 단가 오르고 UTR이라고 해서 공장 가동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풀 캐파로 공장 가동률이 진행된다면 아마 내년에 약간 숨고르기 현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조건은 달았으니까 이 부분은 보시고요. 추가 인상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ESS 배터리 시장 그 안에 탑픽은 LG 엔솔이다라고 JP모건은 못 받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인데 지금 AI 시대에 브리핑할 때 추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한 이후에 서비스를 해야 될 텐데 보다 대답을 잘하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이미지도 잘 만들어주려면 추론을 잘해야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공급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지금 AI 추론력에 대해서 계산한 데이터가 없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계산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좀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서 결과적으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들이 초대형 데이터 센터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는
스타게이트 700조 원짜리이고요. 우리도 같이 하기로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어워터나 그리고 일론 머스크 xAI의 클로서스, 아마존 이거는 AWS 건설용으로 레이니어 그리고 메타의 프로메테우스 이 모든 게 데이터 센터 투자인데요. 이런 스토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미지나 비디오 생성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걸 AI가 많이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토큰 사용량이 폭증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토큰 같은 경우에는 AI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기준으로는 주식이 이제 두자면 각각 한 글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토큰이 2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미지,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문자, 텍스트보다 굉장히 많은 토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빅테크 관련해서도 그렇고 AI 추론을 할 때 수요가 엄청 많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익스텐디드 띵킹이라고 해서 요거는 조금 더 깊이 골똘히 생각하면서 답을 좀 다양하고 또 구체적인 답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더 확산이 되면서 내년 수요가 공급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수요가 그래도 폭발적으로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러면은 공급이 이걸 따라와 줄 수 있을까? 이걸 또 계산했는데요. 일단 AI 추론용 공급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GPU 생산이 이제 결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GPU의 총합이 공급량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호퍼, 블랙웰, 루빈 있겠죠. 근데 그 공급이 연 2.7배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다만 지금 중국 관련해서 히토리오 수출을 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나올 때 그 공급 부족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주는 흐름들이 AI 추론력에는 있다라는 결과를 좀 도출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투자 모멘텀은 28년까지 지속이 될 거고 그래서 관련, 칩, 전력, 냉각 시스템, 이런 인프라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라라고 오늘 아침 증권사 리포트에 내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오늘 조선주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은 나와도요. 그런데 HD 현대 미포가 오늘 52주 신고가 같고 삼성중공업이 52주 신고가 같고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52주 신고가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에서는 HD 현대미포를 목표주가 27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이 기업이 로봇과 방산이라는 모멘텀을 더 장착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는 흐름들, 어제도 급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괜찮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1년 새 264%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가 이제 방산을 업었다는 게 HD 현대중공업 합병 이슈가 있는데 워낙 HD 현대미포는 그러니까 중형급 선박, 탱커나 그리고 이제 중형 선사 이런 부분 이제 잘 만드는데 HD 현대중공업은 방산 관련한 선박, 조선배 이런 걸 잘 만들거든요. 그걸 합병했을 때는 HD 현대미포 관련해서는 방산이라는 시장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2030년 매출이 32조인데 방산 7조 원으로 목표를 하면서 4개 도크 중 2개 도크를 방산 전용으로 써도 매출이 늘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방산을 위해서 만든 뭐 함정, 뭐 이런 배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고수익 배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간이 있는데 고수익 배를 만들면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쟁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그 무기에 쓰이는 배는 특수 목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쇄빙선, OPV, 뭐 군수 지원함 이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얼음 깨고 가거나 아니면 보급품 주거나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추진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건조량이 45척인데 HD 현대미포는 그 캐파가 70척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산 일단 모멘텀 얻고 조금 더 배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매출이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방산이고요. 한 가지 이제 로봇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HD 현대미포에서는 로봇이 열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업 공정이라고 해서 뭐 야외에서 이제 용접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시스템을 로봇이 하는 건데 국내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접 자동화율이 지금 80%로 올라가는데 사람 아니고 그 덥거나 뭐 춥거나 밖에 나가서 로봇이 용접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로봇이 37대가 투입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산업용 로봇이 14대 그리고 협동 로봇이 2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7대 투입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과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면서 생산 효율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목표 주가 27만 원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십시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짧게 지금 ENF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올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64,000원인데요. 이거는 뭐 최근 소부장 기업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디램 때문이고 낸드 때문인데 낸드 대비해서는 디램 노출도가 더 강한 종목을 봐라라는 부분이고 ENF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가격 불화수소를 액화로 한 거 이제 불산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공정의 시가격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낸드보다는 디램 쪽 노출도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였고요. 목표 주가 64,000원을 올려 잡았다라는 점 결국 잘 가지만 낸드 대비해서는 디램 노출도 높은 그런 소부장 섹터를 봐라라는 게 여기 NH투자증권의 그 주요 포인트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